안녕하세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이에행 고울침 안오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컨셉으로 교주 컨셉으로 한번 갈까요? 교주 컨셉으로. 이미지 시대입니다. 이미지. 지금 시간이 4시 17분이네요. 여기저기 오락가락 하다가 부천 신곡 행정복지관원 가서 사전투표 하고 왔어요. 사전투표. 저는 제가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물이 되느냐. 인물이 뭐 사람 다 뭐 흠이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은 인물이 되는 사람을 각자 생각 잘 하셔가지고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떤 분께서 개목 같은 소리 한다고 저한테 입에 다물기 힘든, 저도 그런 욕 잘 안 커도 맨정신에, 물론 저도 욕하지만은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 지금 술 한 잔도 안 먹었어요. 맨정신이에요. 갈 때까지 갔구나 양기수가. 진짜 갈 때까지 갔은 것 같아요. 뭐 내일까지 이제 집세 못 나면 이제 뭐 스스로 물러나야 되니까. 막 정수기 테레비 다 어디다 버려야 될지 뭐 그게 더 머리 아파요. 3년 살다 보니까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살림이 없다면 이 한 몸 어디로 못 가겠습니까만, 살림살이. 담배 끊기 힘드네요. 참 그래도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전혀 없진 않았지만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투자해 주셔가지고 살아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약속을 못 지켰죠. 일이 정말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저는 자칭 제가 영업의 1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그 기는 하나도 안 죽는데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황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저도 제가 궁금해 사실은. 근데 제가 스스로 일어나는 팔자라서 누가 이렇게 저를 케어를 못해요. 제가 카리스마가 있나 봐요. 정말이에요. 정말. 원래는 투표는 6월 3일 하기로 했는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갈 데가 없어서 들었어요. 여기저기는 아니고 한두 군데 이제 집세에 밀렸다 좀 해달라 했는데 가볍게 거절당했지. 가볍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제 보험을 관리하는 분이 관찰하나 뒤에 쳐다보나, 옛날에 제가 지금 도박을 안 치만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뒤에서 누가 자기가 사는 거 번호 막건이면 막건 사는 거 뒤에 쳐다본다고, 자기가 산 것만 안 들은다고, 누가 자기 감시하고 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 속사정을 몰라 겉만 보고 얘기합니다. 겉만 보고. 그리고 지들이 잘났다 생각해요. 겉에는 웃고 있지만 속은 또 다르잖아. 저 멀쩡하잖아. 지금 어디 가면 깔끔하게 다니잖아. 이렇게. 누가 집세 못 낸다고 생각하겠어? 누가 핸드폰 끌어주는지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이게 물어보질 않아요. 자초지종으로 물어보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스토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겉만 보고 어디서 들은 풍월로 잘 미련하다기보다도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어디 들은 얘기 당사자한테 확인 않고 오해하고 그리고 지가 잘났다 생각하지. 영린이라고 있습니다. 영린.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린. 이제 금방 제가 제 영린을 누가 건드렸어요. 오늘 우연하게 제가 신중동 노태백화점 뒤에 10층 건물을 갔어요. 딱 거기가 옥상이더라고요. 맨 꼭대기 10층 건물에 10층을 갔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밑에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감이 교차했어요. 뭐 다 인정하죠. 인정하고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이 법적으로 보면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에요. 다 돈하고 연관돼 있고 제가 뭐 때문에 뭐 누구 혹자는 작년까지 삼재에서 뭐 그랬다진다 뭐 한다고 하는데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제가 일이 안 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일을 멈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유튜브에다 그 말씀을 드렸죠. 금붕어를 키우든 강아지를 키우든 요즘에 말도 키우대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닭 한 마리 사올까? 갑자기 닭 한 마리가 먹고 싶네. 어제 닭도리탕 어느 분께 사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돈 없다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것도 여성분한테. A를 좀 갖춘, 나름대로 A를 갖췄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내일 뭐 잠깐 뵈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82억 인구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거든. 저는 상처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제 영리를 누가 건드려가지고 영리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절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그렇죠. 없으면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없으면은. 그렇다 제가 절대 제가 뭐 자학하거나 뭐 염세주의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생각 안 씁니다.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을 수밖에 없지. 심란하지 진짜로 심란합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5만 살림살이가 있어요. 뭐 상도 2개 있네. 써먹지도 않은 상이 있지. 지금 올리라이프 팔바닥 디바이스 체험하고 있지. 테레비, 정수기, 선풍기, 온풍기, 아유 거울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아까 10층에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계속 써봤어요. 이런 걸 써보고 저런 걸 써보고 야 쓰다 보니까 이 노트 크거든. 40 몇 페이지를 쓴 거예요. 많이 썼죠. (1페이지) 뭐라고 썼냐면 낯선 길, 낯선 사람, 낯선 비즈니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 비워야 된다. 호기심, 저는 그래도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해서 이 순간에도 웃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유튜브 안 하면 이렇게 웃지 않을 거예요. 뇌는 제가 좋아서 웃는다고 생각한다, 착각한다 하잖아요. 뇌를 속여라.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구독자 1,000만 유튜버다. 구독자 1,000만 유튜버다. 그렇죠. 이왕이면 큰 물에 크게 계획을
꿈을 가져야지. 말 그대로 꿈인데 꿈이 작으면 그건 꿈이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이지영님 그 강사 강의 제 꿈 중에 이제 이지영님과 관계된 게 있는데 이지영님 나오면 다 좋아요. 저는 하루에 한 기본 10번 좋아요 누른다니까 알든 모르든. 그게 저는 최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돈도 안 들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 귀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좋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는 선행이 최고의 선행이다. 선행을 지은 사람에게는 남은 경사가 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크게 쓰려고 하면은 좀 피곤하게 한다. 이해안이 돼요. 고요함, 침묵, 평정심.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걸 느껴요.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참 저를 보고 웃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저를 보고 찡그리는지. 그러면서 시험 삼아 말을 해보면 이렇게 맞더라고. 근데 그게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양면성의 법칙. 유일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화와 복은 같이 붙어 다닌다. 그럼 제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지만은 기회가 지금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처음 만난 분을 만난 거예요. 돌파구를 찾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82억 명인데, 그죠? 82억 명. 계좌번호 우리은행입니다. 1002-254-376930. 많은 투자 바랍니다. 망설임은 질병이다라고 써놨네요. 망설이지 맙시다. 투자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인성이라고 써놨는데, 인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어릴 적 받은 사랑 플러스 저는 독서라고 써놨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릴 적에 받은 사랑과 비례하고 독서량과 비례한다. 완벽한 인성이지 양기수는. 근데 제가 제 단점을 많이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아까 글을 쓰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고객은, 이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귀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귀에 피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잘못을 압니다. 다 알아요 사실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아까도 개 뭔 놈 새끼 말 듣고 왔고 어디 가서 참 영린 비스무리한 얘기 많이 듣고 왔습니다. 알아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피 많이 났어. 진짜 실제로 엊그저께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됐는데 막 피가 묻어나온 거예요 귀에서. 제가 밤새 자면서 나도 모르게 긁었나 봐요. 한참 물티슈로 닦았다니까요. 밤새 누가 나를 그렇게 깠는지.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어젯밤 꿈에 나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서는 미움,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바꿔준다. 정말 제가 이성현 애터미 그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자본 생산성 소득이라고 그 강의, 정말 진짜 아까 애터미 하신 분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이성현 박사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애터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도 그 강의가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 치고 영업사원 치고 어느 다단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뭐 한두 군데 돼 있는 것 같은데, 다 다단계라 해서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뭐 동업자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강의 내용이 좋으면 감사한 거죠. 매력적인 강의입니다. 저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자본 생산성 소득, 아니 이성현 박사님 팀입니다. 이성연 박사님. 저는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그릿 뭐 이런 거, 끈기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 애터미 강의에서. 일단은 우리는 뭐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섞여서 지혜로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뭐 빈 깡통이지. 그래서 독서를, 우리가 이제 매력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 매력이 팍 떨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상한 욕도 듣잖아요. 매력은 돈이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셔요. 매력이 도대체 뭐야? 매력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남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안다라는 상황. 제가 매력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했는데 다시 새로운 말이 또 나오네. 매력이란 타인이 나를, 왜 이렇게 꺼져? 아, 왜 그냐? 너까지 그냐? 만나고 싶어 안달하는 상태라고 할게. 상태. 그럼 매력은 어떻게 길러지냐?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지 훈계할 필요도 없고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당해봐야 알아. 인사 잘하는 것도 매력이고, 웃는 것도 매력이고, 많이 아는 것도 매력이고, 돈 많은 것도 매력이고, 잘생긴 것도 매력이고, 말 이쁘게 하는 것도 매력이고. 저도 이렇게 다 아는데도 집세를 못 내고 있어요. 가와만사성이 잘 안 돼서 그래. 가와만사성.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인간관계라고 써놓고 2페이지 처음에는 불붙는다. 연인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알아가면서 단점을 보게 되고 관계의 고비가 좀 찾아오는 거죠.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는데, 처음에 불붙고 그런 게 연인인데 나중에는 이제 부부관계는 저는 의리라고 봐요. 의리. 왜 이혼할까? 첫째, 의리가 없어서 그래. 의리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항상 헤어질 때 돈 없어서 헤어졌거든요. 인생에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정말로 돈 없으니까 다 팽당하더라고. 근데 그분들하고도 내가 문자 지금도 드려요. 심지어 헤어진 여동생하고 헤어졌는데 그 언니한테 제가 오피스텔 판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밉상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푼숙기도 있고 적당히 많지. 푼숙기 많아요. 왜 이혼할까 질문하고 하나 써놓으면 돼요. 매력 없으니까 이혼한 거야. 매력. 잘 안 웃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 참, 아까 네이버에 뭐 부정선거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하다 보니까 나오네.
부정선거 의부증, 의처증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안 고쳐져요. 정신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뭐든지 100%는 없어요. 누군가는 무단횡단하고 누군가는 담배꽁초 버리고 누군가는 불법 주차하는 겁니다. 그 다 어떻게 잡어? 물론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근데 거기에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병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하고 대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미소가 매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소. 저는 그래서 미소란 말을 쓰면서 뭔 생각했냐면은 지하철 이런 버스 가면 정신병자 같은 분이 이렇게 타잖아요. 젊은데 갑자기 막 소리 빽 지르고 그리고 희덕 그런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웃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도인인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간혹가다 해요. 저 사람이 진짜 미친 건지 아니면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다 깨달아 가지고 별거 없다 웃는 게 인생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깨달아서 웃는다면은 우리가 더 어이가 없는 거지. 그죠? 우리 다 지하철 타면 대부분이 다 인상 쓰고 스마트폰 보고 웃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웃어도 이상한 우리는 웃는 걸 이상하게 보잖아요. 앞 사람이 웃으면 그것도 이상하게 보고. 근데 사실은 웃으면 복이 오는데 왜 안 웃지? 그죠? 제가 옛날에 20대 때 한국유리라고 해서 최태섭 회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유리를 세우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대화. 그 최태섭 회장님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도 연세가 많았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제 손기술을 제가 사우나 세신했으니까 그분이 이제 소문을 들었나 봐요. 폴시피 호텔 가니까 전 세계 1인자 양기수란 세신사가 있는데 그렇게 개운하게 해준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저는 모든 세신 제가 1인자라고 저는 자부해요. 지금 않지만. 이게 언젠가부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사위분하고 같이 오셔요. 사위분. 아드님이 아니고 사위분인데 그 사위분이 그 당시에 제일은행 상무님이셨어요. 제일은행 상무. 그분도 이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은행 상무하고 은행 지점장은 하늘과 이게 은행 본점 상무입니다. 본점. 하여간 지점에 상무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은행장님도 저한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최태섭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지금도 제가 이거 써놨어요. 최태섭 회장님의 온화하신 표정. 이 지금 30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분이 오시면 온탕에 다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표정이 부처님이야, 부처님. 참 그때 제가 이제 나도 저런 표정으로 나이를 먹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서 글에 써놨죠. 최태섭 회장님의 온화하신 표정. 정말 인자하심의 끝판왕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얘기 중에 많은 유튜브 강의하면서 불안에다 님자 붙이면 불안님은 귀인이다. 불안은 숙명이다. 인간의 불안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부처님
된 것처럼 섬겨라 이렇게 써놨네요. 이게 불안이 저도 제가 얼마나 불안이 많이 오겠어요. 사실은 막 그러잖아요. 내일이면 쫓겨나고 뭐 엉망인데 지금은 이제 불안님이 거의 안 와요. 양기수는 이제 내가 안 가도 충분히 지가 알아서 해. 이게 저거는 사실 불안하진 않아요.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 나왔듯이 최악의 경우는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진짜 뭐 별거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제가 부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기는 싫어서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제 영린을 건드리는 말을 들어요. 그 한신 대장군 과하지옥, 일반 천금.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걸 모르면은 제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임금 대장군들도 이런 치욕을 견뎠구나. 대장군 깜이구나. 교주 깜이구나. 카예행 고을침 안오행루 양기수가 확신합니다. 불안은 섬기는 대상, 존경의 대상이다. 자, 불안이 찾아오면요 격하게 반기세요. 아유 오셨냐고, 어떻게 알고 이게 오셨냐고. 그러면은 이 불안이 금방 가요. 이 불안임이라 해도 되고 뭐 불안이라고 해도 되고 표현은 마음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떨지는 마요. 중요한 건 님이라기도 되고 뭐 불안이란 놈이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찾아왔을 때 이제 반기면 돼요. 지금은 불안이 왔구나. 이게 저는 사실 이건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불안을 대하는 방법은. 근데 요 근래 스님분들께서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흘려 보내라고 하더라고. 생각은 막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비슷한 논리네. 근데 제가 불안이 찾아오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오셨나 보다. 가만히 냅두면 그냥 흘러가더라고. 나가버리더라고. 이게 잠이 안 온다. 저 그래요. 잠이 안 오면은 눈 감고 있어요. 안 오면은 그냥 안 오나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어떻게 365일 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잠이 잘 올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번뇌가 있는 날이구나. 오늘은 좀 그런 날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하루 잠 안 잔다 해서 우리가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뭐든지 이게 어거지로 생각이나 잠이나 뭐 불안 이런 걸 갖다가 막지 말라. 막으면은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속된 말로 피가 거꾸로 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화가 나고 뭐 쓸데없는 또 몸에 반응이 와요. 나쁜 반응. 막을 수 없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없잖아요. 한 개인이 인간이 날씨를 어떻게 바꿔? 비가 오나 보다, 태풍이 오나 보다, 햇님이 떴구나. 그러면 다 거기에 해석을 잘하면 돼요. 오늘은 아무개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라는 날이구나. 오늘같이 더우면은 뭐 어떻게 하는 날이구나. 항상 좋은 날씨다. 막걸리 얘기하니까 이 누나 한번 전해볼까? 보험료 지금 누구 전화하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네. 보험료 입금하라고. 이분들 말씀이 다 100번 오라요. 오라 100번. 우린 지당하신 말씀이고 집세 내라 뭐 전기 수도세 핸드폰 내라는 게 맞아요. 누가 안 내고 싶어. 100번 오라 100번 1000번 오고 10,000번 오라. 나는 어떻게 했냐고. 비유 후카까지는 아닌데 비유가 좋아요. 제가
어디 쉬어? 아니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먹고 싶어서. 응. 자꾸 만나다 보면 이제 정들고 뭐 아니 삼겹살 소주 뭐 한 2만 원이 먹지 않나? 나 집이요. 아, 오늘 안 돼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아니요 항상 감사해요. 저를 잘 받아주셔서. 알았어.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무슨 그 사람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프면 배고프면 일단 말은 하세요. 하고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건 뭐 받아들이고 그런 거지 뭐. 사실 어제 소주 반 병 먹고 오늘은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짜 오늘은 멘탈이 나가서 더 이상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불안은 나의 성장을 위해 찾아오는 고마운 분이다. 그리고 가벼운 우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가벼운 우정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냥 적당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 있고 진짜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에서 봤는데 그 친구의 정의가 어제 나오더라도 적어놨어요. 그것도 친구가 정의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집세 못 낼 때 야 인마 나한테 얘기해야지 왜 그런 얘기 안 해? 너랑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런 친구가 그립습니다. 친구 중에는 제가 집세 얘기해서 돈 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왜냐면 주관이 못 따라서 걔들도 힘드니까. 가벼운 우정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가벼운 우정을 만나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를 더 믿으면 되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뭐 가족도 가족이지만 친구들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믿고 망합니다. 그죠? 오프라 윈프리 말을 써놨네요. 진정으로 염려하고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여긴다. 제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부의 역사를 읽으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상대의 문제를 내 일처럼 여겨서 해결해 주자. 그런 소명,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사실 우리가 배불리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지구에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는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말했다. 이제 3페이지 뭐라고 써놨나 볼게요. 집단지성 써놨네요. 집단지성.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 많이 나오죠. 집단지성. 시너지 효과. 한 명의 천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은 큰 성과를 낸다, 이런 얘기 같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한다. 그것을 찾아 질문하라.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이건 뭐 데일 카네기에 많이 나온 얘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구하잖아요.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진짜 조언을 구한다는 건 아니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 내 말 좀 들어줘. 조언이란 것은 내 말 좀 들어줘. 조언의 정의가 뭐냐?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조언 좀 해달라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누군가 말하고 싶다. 단점을 정면에 내세워라. 이렇게 써놨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그 책임은 내게 있다. 그 책임은 내게 있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지금 저의 상황은 99%는 제 책임입니다. 1% 정도는 제 주변 사람 책임도 있어요. 내 친구가 가난하게 살면 내 책임도 1%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은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어차피 언젠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죽었다 생각하고 부조금 미리 좀 줘. 그것도 말 되잖아요. 네가 더 오래 살 거잖아. 부조금 미리 좀 줘. 또 그건 안 되나? 어차피 친한 친구니까 뭐 최소 안 줘도 10에서 20은 낼 거 아니야. 저는 그 전에 옛날에 지금 그 친구를 안 만나는데 20대 때예요. 야, 너 결혼하면 내가 50만 원 줄게. 그 당시 50만 원이면 지금 또 한 달 월급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 달 월급 50만 원 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뭐 부조금 많이 축의금 냈지만은 저도 받았구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번 받았구나. 그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형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형이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30대인데 그때는 장례식 문화가 이제 초창기였어요. 더군다나 제가 시골이어 가지고 형이 야 기수야 장례식장 잡아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마당에서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요즘에 장례식장에서 하잖아. 뭐 요즘에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형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장례식장 잡았는데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아유 형님 그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사람 오면 뭐 안 오면 뭐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어머님께서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 같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이제 그럴 말할 정황이 없는데 이제 아파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참 세상 일을 모른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참 인심을 잃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대중연설가라고 써놨네요. 대중연설가. 우리가 무슨 옛날에 뭐 히틀러 뭐 이렇게 연설 떠올잖아요. 리더, 대통령, 연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중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일반인 말고 그냥 대통령감들은 대중연설 잘해야 하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이게 이것도 있어. 익숙한 주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관점을 다르게 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기존의 것을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솔직함은 소통을 위한 최고의 무기. 뭐 저는 뭐 무기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솔직하니까. 너무 솔직한가? 사 페이지는 뭐라고 써놨나? 대추 하나를 무서리 내린 밤을 남을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넌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써놨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깨닫고 알아차리는 경지. 이거 중요해요. 제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항상 제가 아차하거든. 아차야. 아, 실수했구나. 아차. 아, 이게 알아요, 제가. 아, 말이 많았구나. 쓸데없는 얘기 했구나. 아, 또 이 나쁜 습관 나오네. 이렇게 다 알아차립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뇌가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버렸나 봐요. 사소한 게 아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사소한 걸로 삐지지 큰 걸로는 안 삐집니다. 인간이 질문하는 이유, 말을 걸어오는 이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로워서 자기 말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는데 고집쟁이, 왕년을 말하는 사람. 제가 분양할 때 매일 출근하는 저보다도 더 아는 체입니다. 아, 언제 가보셨어요? 한 10년, 15년 됐대 갔다 온지. 매일 가는 사람보다 더 아는 체를 해요. 파트너분들을 가족처럼.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분규가 없대. 노사 분규가 없고 해고도 없대요. 직원이 왕이다. 이게 사우스 웨스트는요, 손님하고 직원 싸우면 직원 편을 약간 든다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나 봐요.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 블랙 컨슈머라고 하나요? 블랙 컨슈머 만나면은 직원 편을 들어준다 그런 뜻 같아요. 뭐 착한 그렇잖아요. 진상 고객 만나면은 우리는 직원이 더 우선이다. 당신이 진상이지 않냐.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나를 비울 때 진부하다고요? 나를 비울 때 이거 텅 빈 우주, 텅 빈 마음. 주파수가 딱 맞대요. 그러면 우주에서 지혜가 쏟아져 들어온대요. 허선이라고 하죠, 허선.
비움, 에테타, 주장하지 않았다. 비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네요. 내 뼈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체온이 올라가고 몸이 따뜻해지는 거.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더 좋겠죠. 뭘 했는데 몸이 따뜻해. 그러면 몸에 좋대요. 히포크라테스가 내 뼈가 조금씩 따뜻해지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네. 우리가 마음이 차가운 사람 싫어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지. 저는 진짜 마음도 따뜻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집세를 못 내고 있지 진짜. 자, 5페이지 넘어가서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프리드리 니체. 과연 내가 니체도 옛날에 집세를 못 냈을까?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보험료. 왜 이렇게 그런 얘기는 술술 나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프리드리 니체가 얘기했네. 딴 사람도 아니고. 니체라면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CCTV를 반복해서 계속 본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 비즈니스도 독서도 똑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반복 같아요. 제 유튜브도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나? 계속 반복하니까 그때보다 좀 나아졌겠죠 아무래도. 특히 책 볼 때, 강의 들을 때. 그래서 김덕신님의 13,000번, 113,000번이 또 나오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책인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새롭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기 있네. 좀 이따 갖다 줄게요. 모퉁이 냉삼에서 커피 이거 아메리카노 2,000원 제 거하고 그분 거 2개 샀는데 그분이 사주셨어요. 저도 살 때 있습니다. 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네.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이 반복해서 우리가 할 때 명인이 된다. 제가 진부하게 숱하게 얘기했어요. 운전 반복이다. 운전의 명인이 됐잖아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책도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소크라테스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니체를 아까 프리드리 니체. 지난번에 이제 또 뭐라고 써놨? 이재명 하루 만에 29억 4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게 뭐죠? 뭐라고 하지? 그 모금. 그러면서 vs 카예행 고울침 안오행지. 여기까지는 안오행지네. 요즘에 안오행 누를 많이 씁니다. 아름다운 노년 행복을 누리자. 안오행지는 아름다운 노년 행복을 지키자인데, 지키자는 좀 그렇잖아요. 누리자. 카예행 고울침 안오행지 양기수. 여기 행지예요. 뭔 차이냐 도대체.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제 지인분이 10만원 주신 분이 계셔요. 초창기 때. 평생 못 잊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모르는 분이 입금을 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다니까. 300만원, 설마 300만원 입금하진 않을 텐데 300원을 입금했더라고. 근데 제가 누구 미워하기 싫어서 이름 기억도 안 나요. 참
어떻게 300원을 입금할 수가 있지? 우리가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용돈 줘도 뭐 기본이 10,000원인데 그러면 쾌감을 느낄까? 300원 주면 제가 뭐 약 올라갈까 봐서 그랬나. 누가 불쌍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29억을 하루 만에, 그때 하루 만이라겠나, 뭐 10분 만이라 기억은 안 나요. 나는 돈 1,200을 갖다가 29억도 금방 모금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뭔 차이야, 나하고 그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보죠.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단점이 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걸 읽고 내 다음에 또 이걸 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은 단점이 49, 장점이 51이래요. 별 차이가 없어요. 2% 차이야. 근데 단점이 49고 장점이 51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번 중에 한 번은 대화하다 보면 단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2번 중에 한 번도 안 되죠. 2% 차이하고 2번 중에 한 번 50% 차이니까 거의 단점이 매일 눈에 띄어. 근데 우리가 2% 많은 장점보다는 단점에 치중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병이 걸리는 이유도 49를 집중하는 거예요. 단점을. 그리고 고치려고 그래. 지가 무슨 뭐 니체야? 지가 그 사람 단점을 고쳐주려고 하고 지가 말을 해. 그 자체가 단점인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단점이야. 그 말하는 자체가 무지고 그 말하는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51%가 장점인데 49만 보여. 대부분 일반인들 눈에는. 그러니까 지가 지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그게. 그대는 49를 보는 사람인가 51을 보는 사람인가.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49, 51.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이 단점까지 사랑해야 돼. 그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숙명.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수정을 또 하잖아요. 단점까지 사랑하는, 단점까지 말이 이상, 단점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새겨 들으세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단점이 계속 49대 51이 계속 보이는 거야. 어디에 치중을 할 것이냐. 단점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거잖아. 나는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럴 때 난 기분이 좋아.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이럴 때 나는 너무 좋아요. 당신이 이럴 때 너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새겨 들을 거 아니야.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면은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던가 이혼하던가. 제가 누구한테 만나면 이혼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50, 60, 70인데 남자들 이렇게 고집 센 인간들 안 바뀌어요. 고집이 센데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거나 글을 베낀다거나 책을 뭐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은 괜찮아,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는 행위, 유튜브 강의 뭐 글쓰기 이거 한다는 행위는 뭐야? 지가 저를 안다는 얘기예요. 단점이 많다고 고치려고 책 보지. 내가 다 알아. 그런 사람이 강의 듣고 책 보겠어요? 이게 저한테 훈계는 적당히 하세요. 알아요. 아니까 제가 고치려고 책 강의 많이 보고 들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노래 부르기. 이건 제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 뭐 진부한 얘기인데 할게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면 고마워해라.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된다 이거죠. 인디안들이 제사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 왜? 알죠? 비가 올 때까지. 비판적 사고란 말 있잖아요. 비판적 사고란 말은 조직에서 필요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장단점 이런 것을. 이 꼰대들이 있어요. 꼰대가 문제라니까. 지가 다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래. 이게 잘 안 되는 조직 회사들은 꼰대들이 설쳐. 저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 파트너들 나와서 무대 시켜야지. 지가 마이크 잡고 다 하려고 그래. 무식한 거예요. 저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가 강의하지만은 그 제일 무식한 놈입니다. 강의를 시켜야 돼. 말로 뱉어내지 못하는 것은, 말로 풀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고잖아, 이성현 박사님께서. 그럼 나만 알면 뭐해? 내가 다 해. 아웃소싱도 하고 막 일을 좀 나눠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파트너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크고 싶으면 내 라인을 키워야지. 난 자동으로 크잖아. 난 제일 안타까운 게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는 사람만 얘기를 해. 자기가 뭐 그 바보 천치예요. 무식한 거지. 옛날 사람이지. 나이는 어린데 옛날 그대로 베낀 거야. 농사 짓는 사람은 똑같아요. 농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산업화되고 막 첨단 시대인데 고집하는 거지. 겁은 많아가지고. 무조건 발표를 하게 해야 돼요. 아무 얘기나. 무대에는 그냥 서는 게, 무대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시켜요. 설마 회사에서 딱 5분 10분 정도 말을 하겠는데 뭐 쌍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비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라 이런 말이 있네요. 네, 써놨는데 헷갈리네. 매사에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생사의 번뇌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이건 또 이지영 강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지영 강사님 말씀을 내가 적어놨네요. 나를 잃으면서 얻어야 될 버벅대죠. 나를 잃으면서 얻어야 될 어떤 소중한 가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서 지켜야 될 인간관계는 없어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일어설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지영 강사님이 제 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드라마 연계 소문 같아요. 산다는 게 연극이고 인생 자체가 연극 아닌가. 양광, 수나라 2대왕 나라 말아먹은 김갑수 선생님께서 연기하신 부분이죠. 저는 연예인 제가 말씀하면서 선생님 따 들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연기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도 간혹 한 번씩 봐요.
연기력. 자,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저 기다려서 안 되겠어요. 1시간 딱 됐네. 선생, 에테타라는 산에는 대체 어떻길래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쉽게 빼앗아 간단 말이요. 내 보기에 그는 의견을 주장할 줄도 모르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견을 주장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 왕이 신하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에테타라는 산에는 어떻길래? 에테타가요 정말 못생긴 사람이래요. 그 강신주 아니 유튜브에서 에테타 치면 나옵니다. 에테타. 근데 정말 못생긴 사람인데 여성들이 근데요 다른 남자의 마누라가 되느니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에테타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임금도 여자들도 그냥 다 한 번 얘기하면 뿅 간대요. 매력의 끝판왕이지. 카예행에서 한 두 번째 A가 나오는데 에테타거든요. 그럼 저도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생기고 볼품없고 아는 것도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임금까지 그냥 애골복골합니다. 제발 내 옆에 있어달라고. 그럼 나는 뭐 했냐 이거 도대체. 저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강의 기다리는 걸 떠나서 반성해야 돼요. 에테타는 정말 못생기고 배운 것도 별거 없는데 말이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의 마누라가 되느니 첩이 되겠다고 그 사람의. 그 결론은 뭐야? 말 한마디가 천장빚을 갚는다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에테타만 원래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카에행의 애가 나오는데 도대체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타임머신하고 갈 수도 없고 참. 에테타 연구 협회 이사장 카예행 고을침 아노엔노 양기수라고 해놓아야겠네. 에테타라는 산에는 도대체 어떻길래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쉽게 빼앗아 간단 말이야. 이리도 쉽게. 마음을 뺏으면은 그냥 이리도 쉽게. 오늘 이 2페이지 5페이지를 이렇게 해놓고 에테타에 대해서 연구 좀 해야겠어요. 반성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책 에테타 강의만 들으세요. 강의도 길지 않아요. 그러면은 임금 대통령이 찾는다. 당신을 애골복골하면서 젊고 예쁜 여자들이 내 첩을 하려고 온대요. 에테타. 근데 못생기고 가진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에테타하고 한 30분만 얘기하면 그냥 뿅 간대요. 임금이 아마 높은 직급을 제안을 하니까 에테타가 떠나갔어요. 지금 고관 대작들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데 에테타는 고관 대작을 하라니까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40 몇 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에 에테타 카예행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글을 써놓은 보람이죠. 에테타를 생각하면서 출구를 찾아야죠.
아까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겠죠? 니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에이씨,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 뜻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금님이 신하한테 말합니다. 선생, 에테타라는 선생 에테타라는 산에는 대체 어떻길래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쉽게 빼앗아 간단 말이오. 내 보기에 그는 의견을 주장할 줄도 모르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의견을 주장하면 안 돼. 의견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뭘로 꽉 차 있다는 거야. 내 욕심으로. 아는 것도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 에테타. 그 바로 밑에 나오네요. 저는 똥이란 말이 나오면 아잔차, 아잔 브라마 스님이 떠오릅니다. 똥차. 똥차는 이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 경지에 오른 분들은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있었겠죠. 그냥 에테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에테타, 그냥 니체, 그렇죠. 그냥 니체, 그냥 에테타가 되는 건 없다. 이게 한 분야에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남기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 같아요. 집세는 기본이네. 에테타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요. 에테타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한 100억 가치는 있을 거예요. 100억 가치. 계속 들으세요. 김득신 님이 책 한 권을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을침 아노행누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